도쿄 모터쇼는 제가 계속 갔고요. 작년에는 이제 상해에서 열린 그 CS 아시아 갔다 왔고요. 이게 좀 종합을 해보니까 이제 큰 그림이 사실은 보이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트랜스포메이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많이 하는데 이제 업계 간의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사실은 심했죠. 그러니까 모빌리티 쪽의 플레이어라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의 웨이모라든가 아니면 디디추싱이라든가 이제 테크 자이언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버라든가 쉐어링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간의 경계가 좀 무너지고 있다? 디디추싱 같은 경우가 자동차 엔지니어라든가 설계자들을 못 뽑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 그 쉐어링 네트워크에서 굴릴 수 있는 최적화된 차들을 설계를 해서 기존의 업체에게 오더를 해서 생산을 해서 갖다 쓰겠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업종 간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중국의 스타트업이랑 자율주행을 한쪽에서 40대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티어 1급들 같은 경우에는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업 간의 경계 분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티어 1 레벨에서도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기존에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만도라든가 전통적인 티어 1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LG도 티어 1이잖아요. 자동차 산업, 자동차 시장 플레이어들의 또 다른 재편이,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업체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상에서만 4바퀴로만 움직였잖아요. 네. 에어모빌리티 들고 나왔다는 거, 자기네 서비스의 범위를 하늘까지 이제 좀 넓히겠다는 전략이고, 우버와 같이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발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는 도쿄올림픽 에서 활용하기 위한 모빌리티를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었어요. 이팔렛이라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율주행 셔틀도 있지만, 마이크로 팔렛이라는 조그만 물류 디바이스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차제어라는, 우리가 전기차 같은 거 충전할 때는 충전소 가야 되잖아요. 네. 충전 장비가 와서 충전해주는 것도 있고, 도요타가 개발했던 어떤 로봇이라든가 다양한 시스템들이 하나의 스마트 시티 형태로 테스트베드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이모빌리티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술들이 촘촘히 엮여가지고, 뭐 일본에서 말하는 그 소사이어티 5.0이라고 있거든요. 그들은 4차 산업혁명을 소사이어티 5.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장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종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장벽 없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얻는 그런 사회를 말해요. 대부분 자율주행 기술하고 자율주행 셔틀들이 거기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기는 현재의 기술로 얘네들이 이제 판단을 했구나. 일단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상용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누가 먼저 할 것이냐의 경쟁이 되게 치열해질 것 같고요. 킥보드 2바퀴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그 락 시스템을 의무화시켰더라고요. 그 뭐 라임이라든가 버드라든가 뭐 스핀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도로에 뭐 신호판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그 봉 있잖아요. 거기다 다 일일이 걸어야 돼요. 잠궈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서울에 그냥 막 풀려 있는데 그런 규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에어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좀 지켜봐야죠. 맞아요. 오히려 사람 타는 게 빨리 갈 수도 사실 있죠. 그러니까 작은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테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항공 규제하고 비슷하게 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풀릴 수도 있는데 비싸죠. 사용료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얼마나 사회에서 수용을 하느냐가 사실은 이제 문제인데, 그게 이제 뭐 세대가 바뀔수록, 그 다음에 기술을 수용하는 수준이 높은 국가나 도시일수록 좀 빨라지죠. 지금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자신의 영역에서 성장하기에 부딪혔잖아요. 근데 그 이제 하나의 돌파구가 모빌리티 산업이 아니겠냐는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